최근 이제 압수수색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그 회사도 압수수색 당하고 네, 대표님 자택까지 네.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적인 고통이 어떻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세요? 네, 다 당연히 뭐 그러려니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이진동 대표 하면은 이제 원래 한국일보에서 언론사 생활 시작하셨다가 네, 조선일보로 갔고 네. 또 TV조선에 있을 때는 그 누구죠? 최순실 그 의상실 국정농단 사건 자체를 제일 먼저 그렇죠. 문을 열었죠. 네. 그때 굉장히 좀 보수 매체에서 그런 이제 정권을 보수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특종 굉장히 큰 특종이잖아요, 네. 그죠?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조금 약간 이례적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동안 특정 보도한 것들 보면은 이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네, 아주 오래전 이거 직접 보도를 네, 하신 네, 거죠? 네, 99년일 겁니다. 그때 아마. 이제 조선일보 아니 그때 한국일보 한국일보 시절입니다. 시절에 네. 그 다음에 그 뉴스버스가 지금 2021년에 출범한 건가요?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씨죠. 네. 김건희 씨 단독 인터뷰도 그때 했었어요. 첫 전화 인터뷰를 전화 했어요. 인터뷰. 저희 아, 처음 뉴스버스. 했었나요? 네. 예, 아유. 어떻게 이게 인터뷰를 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2021년대 뉴스버스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때는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예, 이름을 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뉴스버스라는 이제 한 몇 개월을 준비를 했죠. 네. 아, 이게 매체 이름은 뭘로 할 것인가 해서 5월 달에 창간을 해서 네. 6월에 이제 첫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제가 뉴스버스를 준비하면서 이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네. 매체를 처음 만들고 그것도 수많은 인터넷 매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이 존재감을 알리려면 뭔가 네. 필요하다라고 잡은 게 그럼 국민들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을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정치한다고 나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막 검찰총장 나왔을 때인가요? 네. 그렇죠, 나왔죠. 그래서 김건희다. 네. 그래서 국민들은 김건희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얼굴을 보고 싶어한다. 네. 그런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과거에 2006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만나기 전이죠. 예, 2012년에 결혼했으니까 그때 그 최은순 씨를 취재한 게 있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장모하고 얽힌 사기 사건인데 예. 그때 김건희 씨가 신부를 하면서 위중 교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랬었죠. 이렇게 예. 부탁을 진술해 달라. 그래서 그때 그걸 취재를 했는데 그 중간에 있던 사람이 법무사였어요. 예. 제가 그 당시에는 감옥에 있을 때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때 위중교사 한 거 예.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취재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취재를 저 후배 기자에게 시킨 거죠. 예. 그런데 이 그냥 전화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날짜를 잡은 게 이제 정치 선언하는 날 윤석열 네. 대통령이 네.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을 때 저희는 김건희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1시간 가량 통화를 했고 다 기사화가 다 됐던 내용이죠. 혹시 남은 내용이죠.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인데 제가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 네, 기자가 이제 저 밑에 있던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줄리 예. 줄리 논란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걸 취재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까 네, 말했던 예. 대로 위증 교사 여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론 내지 입장을 받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줄리 논란이 되다 보니까 줄리에 대해서 나는 줄리가 아니다. 줄리할 시간도 없다. 부인했었던 네. 거죠, 그 당시.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네, 거예요. 네. 줄리할 그래서 시간이 없다. 저희들이 이제 이게 한쪽의 일방적인 입장이지만 이건 기록에 놓을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첫 인터뷰다. 그래서 그거부터 냈죠. 그리고 위중 교사 여부는 다음에 며칠 뒤에 제가 또 따로 해서 기사를 냈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김건희 인터뷰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의 그 고발 사주 의혹 보도를 네. 했었고요. 그다음에 손준성, 이정섭 검사 이 탄핵이 의결됐죠, 국회에서. 네. 이 사람들의 그 탄핵 의결서인가요? 여기에 있는 탄핵 자료 보도에도 지금 네.
뉴스버스 기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고 탄핵 자료로? 의결서에 이제 그 탄핵 의결을 하려면 탄핵 자료에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에 그렇죠. 대한 증거 목록이 붙잖아요. 예, 예. 그 증거 자료들을 손준성 검사는 1번이 손준성 검사의 공소장이에요. 예, 예. 고발 사주로 기소가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공소장이 1번 목록이고 2번, 3번 목록이 제 뉴스버스 기사고요. 그러시구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아까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는 1번, 10번 목록이 다 뉴스버스 기사예요. 그러니까 증거 목록이 몇 개 그러니까 한 10여 개 되는데 뉴스버스 기사가 이렇게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검찰에는 완전히 그냥 뭐 미운 털? 미운 털이 눈에 박혔을 가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발사주 사건의 성격을 알아야 하는데요. 예. 고발사주 사건은 단순히 국민들은 좀 사건이 어려워요. 네. 돈을 얼마 받았다 이건 쉬운데 그런 성격은 쉬운데 고발장을 써줬어요. 근데 고발장을 써준 게 무슨 써달라고 한 게 전달해서 이걸 고발해달라. 이게 고발사주잖아요. 검찰이 그 고발장을 써서 고발해달라. 국민의힘에다 넘겨주면서 네, 요 네. 내용들을 고발해주면 우리가 네, 수사할게. 지금 할게 그거죠. 그거잖아요. 네. 근데 뭐 고발장 좀 써가지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제가 큰 죄가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예. 이거는 국기문란 범죄거든요. 그렇죠. 예.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또 총선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네. 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출마한 범여권 후보들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고발장을 줘서 고발을 해주면은 수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잖아요. 압수수색이 정당성이 있든 없든 간에 뉴스에 압수수색 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큰 죄를 지은 줄 알죠. 그렇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고발을 해가지고 근데 고발이 그때는 이제 실행까지는 안 됐거든요. 네, 그랬었죠. 총선 이후에 네. 됐는데 만약에 고발이 돼서 실행이 됐단 말이에요. 고발이 됐고 그거 가지고 압수수색 나간다고 하면 엄청난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네. 선거에. 네. 그런데 그런 정도로 국기문란 범죄, 선거 개입 범죄고 국기문란 범죄라고 봐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고발장을 달랑 고발장 한 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국가기관인데 검찰이라는 게 수사기관 아닙니까? 예, 예. 네. 근데 그 수사기관에서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곳이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근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곳에 역할을 알아야 돼요. 네. 검찰총장만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지금 기소는 손준성 검사 한 명만 됐지만 네. 실제 배후 의심 받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당시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지시 없이는 힘들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한동수 감찰본부장은 재판에 나와서 네. 보고 받았을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압수수색은 이제 그것 때문은 아니고 지금 부산저축은행 관련돼서 그 압수수색 받고 있는 거죠. 압수수색 네. 당한 거죠 이미. 네, 그래서 했죠. 사무실, 집 이렇게 네.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일도 아니에요. 네, 언제죠? 2년 전 일이잖아요. 아, 네, 2년 그렇죠. 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그것도 후보도 아닌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 중에 한 명일 때, 예, 예. 근데 한 명이지만 유력 후보였던 건 맞잖아요. 네. 네, 이쪽에서는 뭐 그 당시에 야권, 네. 그 당시에 여권은 여권. 이재명 대표였고 네. 지금의 유력 후보가 그리고 그쪽에서는 유력 후보가 그 윤석열 당시 야권에서는 윤석열 그랬을 대통령이었단 때. 말이에요. 예, 예. 그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도 했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과거에 부산저축은행 2011년 일이지만 네. 그때 부실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조우형 씨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얘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 부산저축은행이 그때 떠올랐냐? 네. 2011년도 일인데 네. 부산저축은행에서 2011년에 2009년 그 11년 이전에 9년 10년에 대장동에다가 1,155억 원을 대출을 해줘요. 네. 그 돈이 없으면 대장동 사업은 지금까지 오지를 못했어요. 네. 시드머니라고 그래서 이제 종잣돈이라 그래서 지주작업 뭘 사들여 토지랑 이런 걸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주작업이라 그러는데 예, 예. 그 돈으로 그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 돈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왔다. 예. 근데 부산저축은행은 부실화돼 가지고 결국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대장동 대출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수부에서 수사할 때 이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중수이과장이었었던 건가요? 주인 검사였죠. 예, 예. 네. 근데 그 관련해서 어떤 보도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2011년에 대검 중수부가 네. 수사를 할 때 부산저축은행 비리 전반을 수사를 했어요. 근데 1,150억 원 대장동 대출이 왜 대장동 빠졌냐 건은 이거예요. 빠졌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대장동 대출 사업자 그 대장동 사업자들이 예.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예. 그 뒤에 경기경찰청 조사도 받고 2014년 15년에 와가지고 수원지검 조사를 받아서 구속이 돼요. 수원지검에서는 결국 구속이 된단 됐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전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 이후 경기경찰청에서 받을 때 수사 자료, 수원지검 수사 자료 이런 걸 쭉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조씨 얘기죠. 예, 기록상, 예, 예. 기록상. 예.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건 아니었고 기록상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수사 기록에. 네, 예. 뭐 갔더니 가족 계좌도 하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쓴 게 야 이거는 그러니까 경기경찰청 수사 기록에 보면은 그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할 때 계좌 추적도 하고 다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 씨가 제대로 된 수사를 안 받고 그냥 유야무야 됐다. 이 지금 그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검 중수부라는 데는 지금이야 없어져서 일반인들이 모를 수 있지만 예. 그 당시에는 고위공직자, 장차관, 뭐 재벌들 이런 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한민국 최고 정예수사기관이에요. 그렇죠. 예. 네, 뭐 거기 들어가면 오줌을 쌀 정도로 장차관들은 벌벌 떨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 대검 중수부에서 이 기획수사하는 거 기획수사죠. 부산저축은행,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유독 대장동 대출만 빠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을 보니까 조사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네. 근데 거기에는 주어가 대검 중수부가 왜냐하면 누가 뺐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네. 그때만 해도 뺐는지 빠졌는지 네. 이걸 모르니까 대검 중수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안 했어요. 예, 예. 대검 중수부를 기관으로 해서 이거 빠졌다. 지금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이게 이제 허위 보도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허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네. 당신들은 부실 수사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네. 부실 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실 수사 의혹 제기 자체가 허위다. 김만배의 프레임이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으로 쏠리는 대장동 이슈가 확 달아올라서 대장동으로 쏠리는 이걸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부산저축은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를 했다. 이게 검찰 논리인데 부실 수사가 없었다라는 게 그 전제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 그 수사 기록 부분은 네. 수사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질 못하고 그 부차적인 부분이 있어요. 초기 사업자, 네. 대장동 첫 사업자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종잣돈 자체를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던 시행사업자 네. 이강길 씨라고 네. 하는데 그분의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를 기사에 녹였거든요. 예. 그때 중수부에 가서 수사를 받으러 갔더니 이강길 씨가 갔더니 그 아까 말했던 대출 브로커에게 알선 수수료를 준 거, 수수료를 준 것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 조우영 씨한테 그때 10억 정도 10억 3천만 원, 예. 알고 있더라. 이 얘기를 저희 기자가 듣고 와서 네. 취재 과정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또 데스크 보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 얘기를 이강길 씨가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인한 거죠. 이강길 씨가 돈 준 적이 없다고. 돈 준 적이 없다가 아니라 네. 이강길 씨는 대출을 하면서 알선 수수료를 조우영 씨한테 이제 그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줬잖아요. 예.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런 갔더니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대검 중수부에 갔더니 예. 알고 있더라라고 기사를 썼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저희 기자한테 한 적이 없다.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표님은 저희가- 얘기를 좀 불신하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얘기를 이강길 씨도 경기경찰청 수사 때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그때 보면 아까 말했던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가 수사받은 거를 다른 곳에서 수사받은 그게 이제
검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요. 수사받은 걸 알고 있더라. 그런 걸로 수사를 받았다라고 또 진술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광길 씨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당연히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에 앞서 이건 강론인데 네. 그 부분은 강론이고 이 수사의 문제점이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압수수색이 네. 이게 뭐 정당한 아니냐 그리고 어떤 부분이냐 이걸 따지고 들어가기 전에 네. 이 수사가 왜 잘못됐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거든. 자꾸 이렇게 가서 보면 강론을 따지려고 그러는데 어떤 점이 잘못됐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언론이 2011년 대검 중수부에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중수부 과장으로서 예. 주임 검사로서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부실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예. 그걸 제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력 후보였단 말이에요. 예. 검증 받아야 되는 후보였고 예. 대검 중수부 국가기관은 항상 언론의 비판 대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게 언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쪽은 누구냐? 검찰이잖아요. 네. 검찰이고 네.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권력을 잡았어요. 대통령 권력을 잡았는데 잡고 나서 자기 사당 검사들이 주요 포스트에 포진돼 있고 지금 특별수사팀에도 다 그분들이 윤석열 사당 검사들이에요. 예, 예. 그분들이 의혹 제기한 언론을 상대로 의혹 제기한 언론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사자들이에요.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예, 예. 권력을 잡더니 의혹 제기한 언론을 수사를 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기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충돌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저거 이해충돌 방지법도 있고. 이해충돌이라 그러는데 이거 이해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네. 네. 더더군다나 의혹을 받는 사람이 의혹 대상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을 상대로 압수수색도 하고 뭣도 하고 해요. 이게 지금 불공정하고 완전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검찰 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뭐 부패사범, 경제사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명예훼손은 빠져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그렇죠. 압수수색한 거죠? 명예훼손은 경찰이 수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직접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를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뭐 10여 명, 거의 10여 명 가까운 검사를 동원해서 특별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명예훼손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다 그 그렇죠. 같은 혐의고 네. 같은 의혹을 그렇죠. 지금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 명예훼손은 검찰의 수사권 범위 밖에 있다고 네.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거는 결국은 수사권 남용이고 공소권 남용이다. 네. 검찰이 수사권 남용이다. 엊그저께 민주당에서 고발한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수사권 법원에서 남용이다. 그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어제인가 PD 수첩에서 네.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 방송을 좀 하더라고요. 했었나요? 네, 근데 법원 입장은 검찰이 이제 이 서류만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네. 검찰이 어떤 서류를 저희들은 밖에서는 알 수 없지만 네. 영장이 발부되도록 이렇게 서류를 엄청나게 내요. 나쁜 놈이고 그냥 범죄자처럼 하게 그렇죠.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서류만 보면 안 내줄 수 없을 정도로 하는데, 근데 법원이 지금 어제 그 PD 수첩 보면 거의 99%를 발부를 한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면 뭐 영장 자판기나 그렇죠. 다름없죠. 바로 그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영장을 받아보면서 놀라운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6월 29일에 정치선언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보도가 2021년 10월에 이루어져요. 네.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소위 이제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네. 씨 간의 인터뷰가 예. 보도가 된 게 3월 6일이란 말이에요. 선거 3일 전이죠. 네, 그러면 근데 그 다음 날 저희들이 그 보도를 이제 단신 처리를 해서 보도를 해요. 그것도 인용 보도를 했었나요? 네. 근데 그것만 인용 보도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국민의 윤석열 캠페인 입장까지 자세하게 달아갖고 이제 상당히 균형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게 3월 7일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0월부터 이제 조금 더 늘리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정치 선언한 때부터 그때까지 기간을 한정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장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압수수색 영장에. 뭐 이 사건과 관련된 전자 정보는 다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법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영장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그렇죠. 지금 발부한 것 그때, 자체도 문제고. 네, 범위도 너무 포괄적이고. 포괄적이고. 지금 그 가택 압수수색영장 할 때 뭐뭐 제출했나요? 주로 이제 컴퓨터를 컴퓨터하고 가져가죠. 휴대폰. 네, 컴퓨터, 휴대폰. 근데 그냥 휴대폰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사실 뭐 다 아시지만 스마트폰에는 모든 게 들어가 그럼요. 있잖아요. 예. 특히 기자의 경우는 취재원들의 목소리도 녹음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연락처 있고 이 주고받은 그 SNS 있고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본인 별건 외에 다른 사람까지도 별건으로 지금 다른 잡아들일 수 사람 있는, 그죠? 별건까지는 이제 제가 안 되도록 선별하는 과정에 하지만 예, 예. 근데 적어도 그거를 선별한다는 것 자체가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고 나서 이건 제끼고 이건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기분 나쁜 일이죠. 지금 보면은 이제 뉴스타파도 기자들 이제 그 압수수색 당하고 그 대표도 압수수색을 똑같은 처지예요. 뉴스자 들어가는 뉴스타파. 뭐 그래서 뉴스버스. 그다음에 뭐 뉴스타파, 뉴스버스 그다음에 뉴스공장이라는 얘기도 뉴스공장이라는 소리 있어. 김원준 대표도 그런 다음 차례 기다리고 있나요? 뭐 자, 그럴지도 근데 모르죠. 지금 뉴스타파 지금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는 출금된 사실을 지금 SNS에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출금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뭐 확인은 안 했는데 네. 뉴스타파 그 출금 연장이 된 다음에 알고 출금 연장서 아닌가요? 올린 출금 게 연장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미 출국 금지가 돼 있었는데 네. 연장서가 오면서 알게 돼서 이제 그걸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나갈 일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봐야 공항에서 잡혀봐야 이게 출국 금지 됐구나 알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미루어 짐작한 데는 출국 금지가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네. 출국 금지 돼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뉴스타파도 그 같은 네.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람들은 안 했겠습니까? 네. 지금 최근 이제 보도를 보면은 김만배 씨하고 여러 차례 통화한 다음에 네. 그 저기 보도를 지시했다 기자한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혹이 불거졌다 이렇게 이제 검찰발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통화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통화할 수 있죠. 네. 김만배 씨는 이제 제가 한국일보 처음에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 네. 김만배 씨는 그 자매지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네, 네. 입사 시기가 같아서 일단 그 한국일보 계열사 내에서는 동기로 이렇게 돼요. 친했었나요? 김만배 씨하고 뭐 친하고 아니고 그냥 동기 관계 네. 정도 있고 그래서 안지 30년 됐다는 거 보지. 근데 네. 김만배 씨는 김만배 씨의 길이 있고 저는 저의 길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자매지이고 한 출입처도 아니고 한 회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교류가 예. 뭐 잦다거나 친분이 두텁다거나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은 신학님 김만배 그 저 통화 내용 보도한 이후에 지금 만나가지고 저는 만난 적 없습니다, 김만배 씨. 그러니까 통화를 하고 나서 이게 보도가 이제 뉴스버스에서 보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 좀 의심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소설을 쓰는 거죠. 소설을 쓰는데 그 당시 이제 지금 우리 저기 대표님께서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눈으로 제가, 보면 안 되고 네. 그 당시 2021년 9월로 돌아가 보면 네. 2021년 9월에는 고발 사주 전국이었어요. 네, 그랬었죠. 저희들이 네. 보도했을 때. 네. 그리고 나서 9월 8일 날 저희들이 9월 2일 날 고발 사주를 보도를 했는데 9월 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후보죠 그 당시에 네. 나와가지고 얼굴에 그냥 핏대를 세워가면서 뭐라 하자면 뭐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서 그랬었죠. 큰 언론하고 정치 공작 하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이 경로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만큼 코너에 몰렸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때 그 구원투수로 나온 게 조선일보예요. 네. 조선일보가 9월 13일 날 대장동 이슈를 본격적으로 끌어들여서 다루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점화가 되는 거죠, 대장동 이슈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발 사주의 맞불리 성격을 갖고 대장동 이슈가 점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들은 대장동 이슈를 저희가 따라갈 이유가 없었죠. 고발 사주를 해야 되니까. 네. 고발 사주도 그때만 해도 다 규명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추적 보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소위 말하면 이 레거시 미디어라는 데가 이 큰 언론사들이 예. 이 대장동에 올인하다시피 막 쫓아가니까 이게 점점 커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도 대장동 이슈도 해야 되겠구나, 따라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김만배 씨한테 사건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 두세 차례 전화를 한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보면은 뉴스를 보면 공수처에 뭐 고발하는 등으로 이렇게 이제 대응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뭐 어떤 생각이신가요? 고발을 할 생각이신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예. 당장은 검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예. 지금 검찰이 이제 브리핑 같은 걸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기자들한테 브리핑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일부는 브리핑을 하지 않은 내용인데 예. 이렇게 외부로 흘러나와가지고 마치 저희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슬쩍슬쩍 흘러나오거든요. 그럼 뭐 피의 사실 공표 이런 걸로 그렇 피의사실 공표뿐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브리핑 중에 예, 브리핑 중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예, 예. 다른 언론사에 저희의 명예훼손도 되지만 명예훼손, 피의사실 공표 또 내지는 되지만 그 다른 언론사에 거짓 허위 사실을 브리핑해서 허위의 내용들이 네. 보도되게 했잖아요. 네. 업무 방해도 되는 거예요. 업무 방해도 네,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대응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 중이다. 네.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되면서 해야지 지금 당장 뭐 할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보면은 뭐 뉴스버스도 마찬가지지만 뭐 지금 뉴스타파 그다음에 뭐 JTBC 뭐 신앙님 김만배 보도 인용 보도한 데들도 지금 다 뭐 엄청난 징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위원장이나 이제 그 각종 뭐 이제 KBS 이사회, KBS 사장 뭐 교체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언론이 지금 굉장히 그 힘든 시기잖아요. 네. 언론 자유가 뭐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시기인데 지금 검찰이 그 언론을 뭐 장악하려는 어떤 의도나 그 어떤 그 계획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검찰 출입도 오래 하셨는데. 뭐 어떤 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 출신이죠.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이과장으로 주임검사였다면 그 이후에 상관인 중앙수사부장이 지금 엊그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홍일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관인 거죠. 중수부장 김홍일, 중수과장 윤석열 이런 상황 이런 때였 거죠. 2011년도가. 근데 그분을 갖다가 방통위원장에 앉혔잖아요. 그럼 방통위가 뭐 그 제어가 재심사 이런 권한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앉혔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서서 이동관 위원장이 뭐 탄핵 하려고 하니까 사표를 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방통위원장이 어떤 자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한 어떤 중요한 역할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임명하고 그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방송통신 쪽에서는 상당히 굉장한 권한, 죽였다 살렸다를 할 수 있는 제어가 저 안 해주면 재심사에서 저 제어가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쥐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검사를 안 쳤어요. 그럼 다 의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정권 비판적인 보도나 이런 거를 좀 체가를 물리려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압수수색이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언론사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다른 언론사에 보여주는 게 압수수색은 자 봐라 말 잘 들어라 이런 거 재갈 물리기라고 입을 닫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예훼손 때문에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언론사 대표까지 압수수색하는 거는 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정도도 심하고 그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가 이 보도를 하면은 너희 사장도 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굉장히 큰 위화감을 압력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언론들이 느끼는 그런 공포감이 다른 있을 언론사들 수 있죠. 똑같이 느끼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파급이 되냐면 또 자기 검열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강화시킨다라는 건 뭐냐? 위축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다른 보도를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하는 네. 내용이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이 됐는데 이거 혹시 인용 보도를 했었나요? 디올백이요? 예, 예.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제일 거의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때 11월 27일 날 서울의 소리 서울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예. 하고 저는 그걸 보도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체크하고 음. 나오자마자 그날 첫날 저희 유튜브는 동시 송출을 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참 유튜브 운영하고 네, 유튜브도 계시죠? 하고 예. 동시 유튜브 송출을 이름이 했고,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뉴스버스 TV입니다. 뉴스버스 네. TV. 송출했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 기사로도 제일 먼저 해서 올렸고요. 네. 지금 이 명품 수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점들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지금 뭐 그 보안 문제도 있고, 그죠? 보안 경험 문제도 있고 그런데 네.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네. 네. 대통령의 부인이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국민들이 다 아시니까 네. 디올백을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예. 최소한 지금 이제 확정적으로 김영란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아직 뭐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딱 보면 화면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게 저작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서는 또 일부 방송에서 좀 문제 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네. 것까지 방송에서 조작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그때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비대위 수락 전날인가 네, 국회에서 네. 기자들 만났을 때 몰카 공작이라고 그랬어요. 몰카 공작이라. 몰카 공작이라는데 저는 몰카 공작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몰카는 몰카 맞는데 자 보세요. 각이 들어가기 전에 그 최 목사하고 장인수 기자 최 목사하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인가요? 이 카톡으로 김건희 가겠다고. 여사한테 보내줘요. 이걸 주로 가겠다라고 보내줘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러면 명품백 디올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뭐 다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내줬잖아요.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걸 받고 가져오지 말라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오라 그랬잖아요. 와서 약속을 잡았단 말이에요. 공작은 아니다. 약속을 잡아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공작이 아니고 그거는 권력자에 대해서 증거 수집을 위해서 취재를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예. 증거 취재 과정의 일부다. 예. 취재 과정의 일부라고 봐야 돼. 다만 몰카를 썼다라는 것뿐인데 이 증거 수집 과정의 일부라고 봐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작년 말에 국정원장 또 국정원 1, 2차장이 이제 한꺼번에 경질된 적이 있는데, 네. 그죠? 이게 이제 명품백 수수랑 관련이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처음 보도를 추측을 했죠. 하시는 거죠? 이제 추측이라기보다 합리적인 의혹제기라고 의심, 봐야죠. 의심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간단하게. 예. 그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지원한다고 영국, 프랑스를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도가 27일 날 돼요. 예. 디올백 보도가. 네. 근데 돌아온 거는 귀국한 거 26일이에요. 하루 전이에요. 네. 그리고 오자마자 국정원장과 1, 2차장을 동시에 경질, 3명을 동시에 경질합니다. 그 방송 전에 경질한 거네요. 전례가 없는 일이죠. 실질적으로, 예. 그런데 그 다음날 방송이 됐어요. 근데 예. 저는 야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취재한 장인수 기자를 불러서 예. 제가 기자를 다시 취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방송은 27일 됐지만 실제 네가 청와대 입장문 반론을 요청한 건 언제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22일이에요. 거기에 영국에 가 있을 때거든요. 예.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가기 직전인데 22일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반에 장인수 기자가 청와대 김건희 여사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 내용을 반론 이런 내용이다 하고 보내서 반론 달라 입장 달라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소위 말 서울의 소리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이 요약돼서 반론 입장을 달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여사 개인톡으로 보낸 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슨 이제 김은혜 수석 그리고 이동훈 대변인에게도 같이 보내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가 6시 반에 오후 우리 시간으로 6시 반쯤 보냈는데 7시쯤 확인이 돼요. 네. 그러니까 확인이 된다는 건 그 숫자가 없어지잖아요. 읽어보면 숫자 일이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래서 1급 표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 봤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22일 오후 7시인데 영국 시간으로 따지면 22일 오전 10시예요. 네. 근데 그날 오후 4시 반에 영국 그 수넥 총리랑 부부 동반 이게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기사를 그 디올백 답변은 안 온 거죠. 그렇죠. 답변을 네, 안 온 거죠. 네. 근데 디올백 기사를 쓰기 전에 그날 그 다운인가 10번지를 갔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다가 그걸 놓쳐가지고 지나쳐버린 그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돌았잖아요. 예, 그랬었죠. 그걸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순핵 총리하고 그 무리티 여사 두 부부가 나와가지고 맞이를 해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부부가 가는데 김건희 여사가 안 갔지? 그래서 그거를 저기 애틀란타에서 활동하는 저 특파원이 한 명 있어요. 예, 예. 기자한테 그거를 외신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알아보라 그랬더니 예. 그날 부부가 같이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가면 네. 그 순핵 총리 부인 무리티 여사가 영접하기로 돼 있던 게 원래 일정이에요. 네. 근데 그게 갑자기 두 사람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을 다 이제 맞춰갔죠.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22일 오후 4시 반에 영국 한영 정상회담인데 네. 10시에 그게 알게 된 거예요. 10시에 오전 10시에. 네. 그럼 6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 6시간 동안에 저는 온통 이제 뒤집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비상이 걸린 거고요. 비상이 걸린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영향을 미쳐서 이제 안 갔을 거다. 행사장에도 안 나타나고 못 갔을 거다. 수습하느라고.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자초지정이라는 거 파악도 해야 되고. 네. 네. 근데 하여튼 국정원장 경질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디올백을 전달하러 간 게 이제 최재형 목사라고 이분인데 재미 목사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북한도 다녀오시고. 네, 근데 통일 운동을 하시면서 여러 차례 이제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무슨 그분은 합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네. 네, 다 신고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재미 목사니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통일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요주의 인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분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하여튼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몇 번 만나기도 하고 거기 또 서울의 방송에 나왔지만 남북 관계 문제도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당선된 뒤에 취임식에도 참석하고 네. 저녁에 취임 축하회에도 가고 다 가잖아요. 150명이 모이는 네, 아주 가서 대통령하고 중요한 사진도 사람들만 찍고 김건희 여사 사진도 찍고 재벌들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물론 최재형 목사 듣보잡 목사 소위 말하면 유명한 분이신 것 같아요. 통일운동 하시는 예. 분들 중에는 그렇긴 하지만 이 국정원 입장에는 사실 요주의 인물 이제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예. 주시해야 될 인물인데 상당히 자유롭게 김건희 여사랑 들고 그 보안 지역도 그냥 통과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국정원의 인사잡음 때문에 경질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예. 인사잡음은 6월 달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6월부터 있었던 얘기라면 적어도 국정원장 1, 2차장 내정은 어느 정도 사람이 내정된 상태에서 경질을 하지 동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예. 돌아오자마자 전격적으로 9시간 만에 3명을 국정원의 수뇌부 3명을 이렇게 날린다는 거는 정말 전례 없는 일이거든요.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국정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좀 간단하게 네, 근거를 좀 얘기를 네. 좀 해주시죠. 대통령이 그 사과했죠? 예. 네, 대통령이 왜 사과했습니까? 그렇게 사과를 안 하는 대통령이.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빨리 사과를 네, 빨리 사과했죠. 예. 물론 어떤 부산 민심이라는 것도 의식을 했겠지만 부산 표 떨어질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도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가서 사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29대 19였죠. 119대 29였죠. 예, 예. 근데 그
나기 전에 그러기 전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 뉴스버스에서는 이미 122개국이 사우디를 지지한다는 걸 4일 전에 보도를 했어요. 예. 거의 정확하게 보도를 했죠. 나라 이름들까지 다 썼어요. 예. 근데 대통령실만 내지는 저기 친윤 언론들만 마치 될 것처럼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럼 그 대기업들에서 몰랐겠냐? 그리고 대통령에서 올라가는 보고들이 몰랐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지금, 그러면 네. 대통령의 실패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 이제 어제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걸 보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우디에 뭐 일부러 져준 것처럼 일부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그 얘기가 나오긴 얘기 하네요.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 이제 그 최은순 여사죠. 그분과 이제 굉장히 친한 분을 이제 취재원을 해가지고 직접 육성으로 들려드린 걸 봤습니다. 그 네. 이제 나중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분이 최은순 씨하고는 상당히 친한 네. 분이고 이제 이 권력자하고 친하다고 하면 네. 사돈의 8천 주변까지 막 끼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갈 얘기는 아니다. 네. 한번 취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취재할 갖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취재할 계획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항상 취재를 네, 해야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야 자,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3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묘운의 송묘운 우리 그 전 MBC 2580 CP가 진행하는 그 조선일보 뽀개기 방송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